장 대표가 어제 부산에 갔어요. 네. 근데 소년보 목사가 활동했던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손 목사의 교회를 찾아가서 이건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강성 지지층의 힘을 좀 모으려는 건가? 국민의힘도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 이제가 아니고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왜 안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는데 안 모인다. 안 저희의 모인 건가요? 세력이 갈라진 건가요? 갈라져서 그런 거예요? 효과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만큼 개딸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이게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물론 소년보 목사 관련해서 종교적인 어떤 탄압이라든지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말할 수가 분명히 있어요.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소년보 목사는 한동훈 전 대표고 정치 그만하라고 나 낙선운동하던 이런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했던 활동이 정말로 구속까지 될 만한 일이냐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구속 사안까지 아닌데 왜 법원이나 뭐 특검 검찰에서는 권력에 이렇게 들어눕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냐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여기까지 찾아갔다. 네.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르죠. 당 대표가 그리고 뭐 국회의원 몇 명 또 가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향후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들 공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천된 다음에 공직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이분들이 여기 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거리를 좀 둬야죠.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분이 소년보 목사 또는 이러한 분들의 활동과 당대표 또는 당 지도부의 행동이 묶여버리는 결과 그럼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그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영향 받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표 당선되기 전에도 전한길 씨 지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논리대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죄송합니다.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뭐 개딸들 아까 얘기하듯이 선거 과정에서 표가 중요하니까 네. 이런저런 어떤 발언들 할 수 있다고 보고 재수차도 세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당의 대표가 되셨잖아요. 이분이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최고위원도 아닙니다. 딱 한 명이 당대표예요. 그러면 당을 향해서를 볼 때만 한정을 해봐도 당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좀 저도 이번에 이 첫 번째 행보가 지방 행보가 이 소년보 목사에 대한 종교 탄압 문제.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최고위에서도 최근 미국과의 갈등 상황을 이 소년보 목사의 종교 탄압 문제로 조금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조금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 네. 증빙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냥 뭐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뭐 김정은 목사나 이용호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SNS에 올렸던 어떤 뭐 그런 부분과 연결은 뭐 좀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소년보 목사, 저도 물론 이제 이 구속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만은 이거 장 대표가 예를 들어서 찾아가서 어저께 이런 발언까지 한다는 것은 네. 본인의 주장을 그리고 어떤 일을 퇴색시킬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뭐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스탠스가 어떤 때는 강성,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약간 좀 중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 구조가 내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뭐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이러다가는 진짜 갈짓자를 하다가 쓰러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쓰러지더라도 멈추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멈추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쪽으로 갔을 때 넘어져 버리면 당이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넘어지지 않을까. 지금 갈짓자 행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흔들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강력하게 대여투쟁을 선언을 하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투쟁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올인을 해야 되는 때인데 그래서 꺼낸 카드가 장외투쟁 카드예요. 장외투쟁. 저는 지난주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국회 밖에 계단에 거기 나가서 이제 구호 외치고 했으니까 야 드디어 이제 장외로 나갔구나 했는데
그건 장외가 아니라면서요. 아닙니다. 그거는 오리지널 장외가 제대로 된 게- 장내입니다. 그거는 거기는. 예, 국회 경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이제 사람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밖에 나간 거지. 네. 예, 학교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직은 학교 담장안. 장외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밖을 넘어가서 뭐 광화문을 간다든지 옛날 같으면 광화문에서 청와대를 행진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장외 투쟁이 길거리로 될 텐데. 정말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외 투쟁 절대 반대합니다. 아 그래요? 이미 6년 전 황교안 대표 시절에 숱하게 많이 했어요. 네. 주말마다 광화문 그 나가가지고 집회하고 거기서 청와대까지 가고 결국은 안 되니까 황교안 당시 대표가 삭발하고 단식하고 중간에 쓰러지시고 이런 과정 얻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장외 투쟁하면요 나갈 때는 뭐 그렇다 치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돌아올 명분이 만들면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스멀스멀스멀해서 들어옵니다. 음. 그러니까 그 과정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정치인이 세 가지를 제가 드는데 삭발, 네. 단식, 단식. 삼보일배 아, 이런 거 하면은 다 장외투쟁에서 많이들 볼 수 있는 그렇죠. 이게 형태네요. 뒤가 없기 때문에 아. 예, 뒤를 생각해야 되는 정치의 이 숙명을 볼 때 멈출 때를 어떻게 정할 수가 없다.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아. 진짜로 하면 안 된다.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뒷수습이. 장외투쟁 이게 실행에 옮겨질까 싶습니다. 예, 이제 정기국회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까지는 아니 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지금의 불리한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좀 목소리를 내고 뭔가 근데 어설픈 장애 투쟁을 단체로 하느니 오히려 의원 개별적으로 정말 독하게 한번 투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삭발이라든지 뭐 하지 말래잖아요. 아니 삭발. 뭐 저는 좀 필요하다고는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아니 누군가 좀 독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장애 투쟁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 민주당이 그렇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 때 수없이 주말마다 그 했거든요 집회를. 네. 나중에 보세요. 그냥 사그라들거든요. 그것도 미정미정해지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표가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인 인원 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란 말이에요. 점점 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개엄 직전 11월 어느 주말쯤에 1차, 2차, 3차 이러면서 장애 집회 했어요 민주당에서. 네네네. 점점 사람이 줄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공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개엄을 왜 하셨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그때 엄청 코너에 몰렸었다. 맞아요. 아 장외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네. 거군요. 아까 삭발 단식 전부 그러니까 다. 민심이 정말 같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그렇죠. 시민이 먼저 나가서 집회를 그렇죠. 하고 거기에 정치권이 뒤늦게 가서 이렇게 얻는 형식으로 가야지 그게 성공을 하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시간은 또 넘었는데 요 얘기는 하나 꼭 여쭤볼게요. 조국혁신당 얘기인데 성비위 논란으로 지금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이 성추행 성희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지금까지 보도하고 했던 저희도 지금 입장이 난처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거기서 전부 다 지금 당직자들 전부 다 나갔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진실 게임으로 가는 건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전체에 대해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누가 관심은 있겠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렇지만 남는 게 뭡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이건 이제 수사의 영역이 될 텐데. 그렇죠. 일단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구조였다는 것에서 지적을 하는 거지. 사실관계가 그렇죠. 어떻게 될까? 그러면 김보엽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억울함과 정치적으로 바라봤을 때 조국혁신당의 이 상황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 보도도 어느 선을 지켰잖아요. 다 그럼요. 보면. 저희는 예. 그건 엄격한 내용에 지켰기 때문에 네. 조국혁신당 내부의 상황만 전달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난처해질 필요는 없다. 아니요. 저도 당황했어요. 당황은 하죠. 네. 그러니까 참 성범죄 저는 비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성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네. 뭐 성비위는 너무 약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성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조국 대표에게 다시 그 발을 정말 끄집고 들어가는 성범죄의 늪으로 빠뜨리는 김보엽 전 대변인의 글이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넘쳤는데요. 정치 속풀이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